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정권의 사례를 보면은 정권 말기에 가면은 언론을 탓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론을 탓하는 경우. 이게 정권의 종말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유당시대 때도 이승만 대통령을 둘러싼 그 아부꾼들이 가장 비판적이었던 신문 경향신문을 칼럼을 트집 잡아서 폐간시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9로 이어졌습니다만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라이벌인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급서하셔가지고 단독 후보가 되어서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통령 이기붕을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게 1960년의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1979년에 당시에 김영삼 야당 총재가 뉴욕타임스하고 회견한 내용에 박정희 정권이 과잉 반응을 했습니다. 그 회견에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는 미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에 개입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박정희 정권은 당시 카터 대통령을 매우 싫어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어 가지고 이 김영삼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고 말았습니다. 제명할 일이 아니죠.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외신 기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에 비유한 표현을 차용한 것에 발각한 거하고 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더 커집니다. 정권이 기자와 싸우면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이 나경원 의원의 명연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을 해가지고 이 연설을 유명한 연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그 민주당이 단상을 점거하듯이 해가지고 의사진행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게 실수죠. 두 번째 실수는 자기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해놓고 나경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그 두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해식 대변인이 그걸 비판을 하면서 이번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면 괜찮은데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맨 처음 쓴 블룸버그 통신을 비판을 했는데 그것도 기사 비판은 괜찮아요. 기사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기자를 비판을 했는데 그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비겁하게 외신의 외피를 쓰고 자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일종의 매국행위다. 이렇게 쓰니까 이건 완전히 인종주의적인 비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한국인은 외국 통신사에 근무해서도 안 되고 외국 통신사에서 근무할 때는 자국 대통령을 비판하면 그게 바로 매국행위다, 반역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외신기자 서울클럽에서 반박 성명을 내고 이어서 다른 언론사에서도 단체에서도 계속 비판 성명을 내고 이게 또 뉴욕타임스, AP 뭐 여러 언론에서 이게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커져버렸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그 표현을 비판한다는 게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말아서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항상 얼굴에 철판 깔듯이 오만하게 나오던 이 집권 세력도 세계 언론사가 세계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절반의 사과를 했습니다. 절반의 사과를. 이해식 대변인이 절반의 사과를 하면서 실명을 적시해서 비판했던
그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삭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도 유감 표명을 해서 언론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 정도로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시 언론이 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이해식 대변인 너희 설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 14일자 당의 논평 관련 서울 외신기자클럽 등의 성명에 대한 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의 이 반쪽 사과 논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3일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제아의 논평 등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혹은 4.13의 대변인이란 말을 최초 사용한 블룸버그 통신과 기자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대통령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종국적 목적하에 북미 간 적대를 종삭시키기 위해 중재하고 초청하는 협상과 중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미 간 일정한 견해차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대변인, 대리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다. 기자의 논평도 논평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주관적 제목을 달았다.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이 본문에는 없는데 왜 제목에 그런 제목을 달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신문 언론설의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목은 전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니까 꼭 본문에 있는 말이 제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전체의 취지를 잘 반영하는 용어라면은 충분히 새로운 용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다만 기사를 평가하면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뭐 깨끗하게 반성합니다 하면 될 텐데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 정도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매 정치 이슈에 대한 논평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적확한지에 대한 의무는 일상적인 것이며 도전적인 과제다. 이건 하나만한 이야기고 사과할 때는 이런 군더더기를 넣으면 안 되죠.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딱 끊어버려야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다. 이 사과가 또 꼬리를 무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깊이 유감을 표하며 넓은 이해를 구한다. 그리고 AAJA 아시아 지부는 3월 18일자로 성명을 내고 기자의 국적을 문제 삼아 외신 보도를 깎아내리는 행태 또한 외신은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편견에 유감을 밝힌다면서 특히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표현은 이게 이해식 대변인이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또 비판을 했어요. 뉴욕타임스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에이전트, 대리인인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이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굴욕적인, 모욕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사를 쓴 기자도 역시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명을 합니다.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표현은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 마치 현지의 언론인 양 일부 국내 언론에서 인용되는 외신기사를 쓴 한국인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당분이 정치적인 용어인 것이다. 따라서 인종적인 편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도 깔끔하지 못한 변명입니다.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것은 뭐냐면 검은머리를 한 한국인이 외신, 뉴욕타임스라든지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하면서 정부를 비판한다. 그러면은 국적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일종의 부족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만든 말이 검은머리 외신 기자인데 이번에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이유경 기자가 한국인 기자인데 한국인 기자가 미국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이 친여 언론, 좌파 언론에서 주로 써먹었던 말이 검은머리 외신 기자라는 아주 경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인종주의적인 차별의식이 여기 있습니다. 즉 검은머리를 가진 한국인은 오로지 한국 언론사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고 외신에서 근무를 할 때는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언론의 사명이 오로지 진실을 전하는 것이지 애국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 애국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언론인은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실을 전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라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나라에 도움되기 위해서 진실을 뭉개버리고 거짓말을 키운다. 이것은 선전원이죠. 검은머리 외신 기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다분히 인종차별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반저널리즘이적입니다. 저널리즘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저널리즘의 원칙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즉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이 첫째 사실 보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정하게 보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공정하게라는 것은 뭐냐? 문재인 정권도 비판해야 되고 야당이 잘못하면 야당도 비판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검은머리 외신 기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더구나 집권 여당이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세계 언론에 도전하는 거죠. 이 문명에 대한 도전이죠. 언론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기본입니다. 두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문명, 민주, 복지, 자유국가의 기본은 언론의 자유와 사유재산권과 법치 세 가지 기둥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죠.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쓴다. 그것을 빌려서 사용했다. 그런 무책임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네티즌이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외신 기자를 공격할 때 이런 인종주의적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부족주의적 용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느닷없이 친일 잔재 청산한다면서 참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타격을 주는 무조건적 반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와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런 반쪽 사과라도 한 것은 언론의 힘이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언론의 힘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습관을 하나 요 정도라도 고쳐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0일 오후 4시입니다. 감사합니다.